얼굴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껍질이 벗겨지는 거 있죠. 아니 그래도 스킨케어 유튜버라는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하고 다니려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루시파크 루시예요. 최근에 피부 장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이번에 제 피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뒤집어져 버린 원인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레티놀, 비타민C 때문이었는데요. 거기에 스피큘까지 더해져서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뒤집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루틴이었거든요. 전날 완전 고농도의 레티놀을 사용한 거를 까먹고 새로운 비타민C 제품을 테스트했는데 바르다 보니까 이게 뭐지? 비타민C 앰플 안에 스피큘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설명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사용한 제 잘못인 거죠. 바르면서도 이거 좀 큰일 나겠다 싶긴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피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따갑고 붉어지고 뭘 발라도 피부는 쩍쩍 말라버리고 나중에는 얼굴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껍질이 벗겨지는 거 있죠. 아니 그래도 스킨케어 유튜버라는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하고 다니려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루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진정을 잘 시켰더니 오히려 피부에서 광이 나고 반짝반짝해진 걸 보고 나름 전화위복이 됐구나 싶었어요. 오늘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사용했던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 보다 보니까 이 제품들 다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더라고요. 피부 많이 민감해진 분들, 자극을 많이 받은 분들 오늘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감 피부를 회복하는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안 그래도 자극받은 피부에 더 큰 자극을 주지 않기. 대표적으로 아하, 바하, 파하, 라하 같은 각질 제거 성분이나 스크럽, 필링제 이런 물리적인 각질 제거제는 물론 레티놀, 비타민C 같은 피부에 아무리 이롭더라도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사용하는 제품의 성분표를 잘 살펴볼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의외로 수분이에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지 말라고? 오잉 싶으시겠지만 이렇게 장벽이 무너진 피부에 필요한 거는 수분이 아니라 유분입니다. 벽돌을 쌓아서 만든 담벼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담벼락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 사이를 시멘트로 메꿔야지 물만 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수분이 필터 없이 막 통과하면서 거기서 또 엄청난 자극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감해져 있을 때는 특히 토너를 더더욱 쓰지 않고요. 앰플 같은 것도 정말 조심해서 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마스크팩. 시트 마스크팩은 절대 하지 마세요. 피부가 따갑고 각질 일어나니까 이걸 케어하겠다고 열심히 안 하던 시트 마스크팩을 이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분이 무너진 장벽 사이로 갑자기 와르르 들어가면서 아주 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도 스킨케어 단계를 많이 하는 거를 추천해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아무것도 사용하지 마세요. 딱 크림만 사용하세요. 크림도 수분 베이스의 겔 같은 형태의 수분 크림보다는 유분 수분이 적절히 배합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많이 손상되어 있을 때는 건조증이 무조건 함께 따라와요. 그래서 크림 한 가지를 자주 덧바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필름으로 막 씌우는 그런 느낌의 보습제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는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때처럼 밀릴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런 건 또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번에 피부를 복구시키는데 많이 사용한 제품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키엘 울트라 페이셜 크림. 펴바를 때 느낌이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마찰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크림이고요.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성분들 때문에 피부가 좀 편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장벽을 지켜주는 기능을 많이 하는 크림들 중에서는 촉촉하고 보습이 오래 유지가 되면서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장벽 크림이라고 해서 너무 끈적거리거나 오일리한 제품 싫어하시는 분들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크림 플러스. 이거는 키엘 울트라 페이셜 크림보다 좀 더 오일리하고 살짝 꾸덕한 느낌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입구가 뾰족해서 부분적으로 타겟팅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둘 중에 내가 원하는 보습감에 따라 하나만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리브영 템은 아닌데 하나 있으면 좋은 게 비판텐이에요. 비판텐은 거의 집집마다 다 갖고 있으시죠? 크림만 발라서 마무리했는데 그래도 피부가 계속 따가울 때가 있더라고요. 물만 스쳐도 너무 따가울 때. 그럴 때 저는 비판텐을 사용하거든요. 여기에는 피부 회복을 진짜 빠르게 도와주는 덱스판테놀 성분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얘는 화장품이 아니고 연고이다 보니까 진정이 아주 빠른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많이 기름지고 많이 꾸덕해요. 그래서 화장품으로 사용할 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용하는 크림에다가 믹스해서 바릅니다. 4대1에서 5대1 정도로 믹스해서 피부에 발라주면 되는데요. 얘는 아까 말했듯이 많이 기름지기 때문에 저녁에만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민감해져 있을 때 간과하기 쉬운 게 또
선크림인데요. 광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선크림은 진짜 필수입니다. 근데 피부가 아프고 따가워 죽겠는데 선크림 잘못 골랐다가는 또 엄청 큰 자극을 받잖아요. 이거는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구달 어성초 무기자차 선크림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저는 피부가 많이 민감할 때는 되도록이면 무기자차를 사용하거든요. 무기자차 선크림이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튕겨내는 성질 때문에 유기자차보다 피부 자극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감 피부는 무기자차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대신 무기자차의 제형 특성상 뻑뻑한 발림성 때문에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올리브영을 보면 선크림 부분에서 항상 1위, 2위인 제품이 구달 선크림이란 말이죠. 이번 기회에 구달 선크림 저는 처음 사용해봤는데 제 무기자차에 대한 많은 걱정을 덜어주는 제품이더라고요. 역시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발랐을 때 이거 무기자차 맞나 싶었어요. 무기자차가 아닌 것처럼 촉촉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얇게 펴발리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촉촉함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백탁이 솔직히 무기자차라 있긴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입자가 진짜 부드러워서 백탁이 도드라지지가 않고 피부를 한 톤 딱 예쁘게 밝혀줘요.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해도 밀리지 않고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한테 진짜 중요했던 거 바로 진정이죠. 어성초 추출물, 마데카소사이드, 판테놀까지 함유돼 있어서 진정을 더한 리얼 저자극 선크림이고요. 자외선으로부터 오는 자극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처럼 피부가 민감해져 있을 때 사용해도 진짜 좋아요. 저한테는 눈가 자극도 없었고요. 여기는 자외선 차단을 단일 성분으로 사용했더라고요. 바로 징크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는 자외선 차단 효과뿐만 아니라 피부 진정 효과까지 있어서 우리 같은 피부에 제가 진짜 추천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기자차 고를 때 체크하셔야 될 점, 논나노화 되어 있는지. 스킨케어 제품이랑 달라요. 스킨케어 제품들은 대부분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피부에 잘 흡수돼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자가 작으면 좋지만 무기자차는 그럴 필요가 없죠. 물리적으로 피부에 필터를 씌워서 자외선을 튕겨내는 무기자차의 경우는 피부에 흡수되지 않는 논나노 자외선 차단제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이거 정말 제품력뿐만 아니라 가성비도 정말 좋아요. 2만 원인데 1+1이거든요. 개당 가격이 그럼 만원. 가성비도 좋고 제품력도 너무 좋은 선크림이라서 10대, 20대 학생분들이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패키지는 티니핑 콜라보 한정 기획 상품인데 여기 내장되어 있는 스티커로 썸국, 닭국, 퐁국 다 할 수 있으니까 올리브영 가실 때 꼭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많이 민감해져 있을 때 가장 곤욕스러울 때가 저는 클렌징 할 때더라고요. 클렌징 할 때 일단 너무 따갑고 또 너무 깨끗이 씻으려고 하다 보면 피부 장벽이 더 무너져 버리고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클렌징을 한 경우에는 모공에 노폐물 쌓여서 트러블 생기죠. 이럴 때 클렌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냥 정해드릴게요. 1차 세안, 2차 세안 다 똑같이 할 건데요. 1차 세안제를 클렌징 밀크로 바꾸세요. 많은 클렌징 제품들이 피부 노폐물을 씻어내면서 장벽까지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1차 세안제 중에서 가장 순한 게 클렌징 밀크예요. 우리 피부과 가서도 클렌징 할 때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잖아요. 어느 피부에나 두루두루 잘 맞고 순하기 때문인데요. 피부의 보습력과 장벽을 그대로 남겨두면서 메이크업과 노폐물 정도만 씻어낼 수 있는 클렌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많이 손상됐을 때는 클렌징 밀크 양을 충분히 많이 짜서 해주세요. 피부의 마찰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좋거든요. 많은 양으로 피부를 충분히 롤링한 뒤에 미지근한 물로 한번 씻어냅니다. 껍질이 막 벗겨지려고 할 거예요. 실제로도 막 밀려나고요. 근데 그 껍질을 떼서는 안 됩니다. 그 껍질을 최대한 많이 달고 있으면 달고 있을수록 좋아요, 사실. 억지로 문질러서 밀어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2차 세안은 클렌징 폼으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찰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품을 풍성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저는 관리의 문제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럴 땐 이렇게 버블 클렌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라인에서도 버블 클렌저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약산성이고요. 한 번만 써도 정말 풍성한 거품이 간편하게 나오거든요. 거품을 사용해서 최대한 내 손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거품으로만 롤링하는 느낌으로 롤링을 해주신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한 번 더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처음에는 그냥 붉고 따가웠어요. 그러다가 각질이 껍질처럼 벗겨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많이 움직이는 입 주변 이런 데서부터 벗겨지더라고요. 하얀 수염처럼 일어나가지고 정말 민망한 과정이 있었고 그 후에 각질이 다 탈각되고 나니까 거의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오히려 맨들맨들 피부가 너무 매끈하고 오히려 더 예뻐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필링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피부가 많이 손상됐을 때 이런 식으로 잘 케어를 하지 못하면 그게 주름이 되기도 하고 트러블을 생성하기도 하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멜라닌
콜라겐이 모이다 보니까 기미, 주근깨, 색소 침착 이런 걸 얻을 수도 있어요. 피부가 민감해졌다, 뒤집어졌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잔소리. 많은 종류의 제품 여러 가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갑자기 스킨케어 루틴이나 제품들 한꺼번에 바꾸는 거 이 기간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민감해진 피부 잘 케어해서 다시 꿀 피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린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